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구심 가속도와 접선 가속도 AR과 AT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초 때 다뤘던 일단 여러분들 구심 가속도, 부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에 대한 분석들은 꼭 좀 여러분들 먼저 하신 다음에 자, 특징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요 내용들 우리 기초 때 다뤘던 내용들에 해당돼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V1의 속력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상황들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직면이었어요. 자, 아래 방향으로 지금 중력 각도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 V1의 속력으로 원형 트랙에 입사한 물체는요. 자, 우리 어디를 V2, 그 다음에 V3 이렇게 해서 원운동을 한다라고 자, 이렇게 설정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오른쪽에 이미 식이 지금 나와져 있는데 이것도 기초 과정에서 다 우리 정리했었던 내용들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힘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었어요. 최하점에서는 N1mg, 그 다음에 또 중간에서도 N2mg, 최고점에서도 N3mg라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서 우리 구심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다 세웠습니다. 우리 구심력에 대한 운동 방정식 세우는 규칙이 있었죠.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냐,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냐, 또는 원의 중심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심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규칙이 있었는데요. 원의 중심 방향이면 다 플러스였어요. 원의 중심과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로 힘을 설정을 했고요. 접선 방향은 구심력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최고점에서는 N3와 MG가 다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식이 등장했습니다. N3 플러스 MG는 R분의 MV3의 제곱이라고 우리 얘기했었고요. 자, 중간점이에요. 자, 여기에요. 그러다 당연히 MG하고 N2 작용합니다. 근데 N2가 원의 중심 방향이지만 MG는 이걸 접선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접선 방향은 구심력이랑은 상관이 없어서 N2는 R분의 MV2의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실력을 만들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하점에서는 N1은 원의 중심 방향이지만 MG가 원의 중심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면 N1은 플러스, MG는 마이너스여서 N1-MG는 R분의 MV 원의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자, 요 세식 최고점, 중간점, 최하점에서 힘 분석한 다음에 구심력에 대한 운동 방정식 요 필수예요. 반드시 세울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 보존 이용해서요. 자,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등을 다 우리 계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최소한 원운동을 하려면 얼마의 속력으로 입사가 돼야 되는지, 그러려면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자주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최고점에서 속력이 V3가 자, 루트 GR 이상일 때 원운동을 합니다. 같을 수도 있었고 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뭐였었죠? 이것도 중요했었습니다. 최고점에서의 수직 항력이 얼마가 되는 조건이었었냐면 0이 되는 조건, 즉 물체가 최고점을 스치듯이 돌아갈 때, 잠깐 떨어져도 돼요. 스치듯이 돌아갈 때가 V3, 즉 원운동을 하는 최소 속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 맨 위에 있는 식을 N3에 대해서 정리한 결과 자, 우리 V3 구한값이 자, 이렇게 결정됐고요. 또 여러분들 V1, 이거 V3 아니죠? 맨 밑에 있는 식은 V3가 아니라 V1입니다. 자, 우리 에너지 보존이었어요. 두 번째 속력과 자, 그다음에 최하점에서의 속력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구해준 식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 요거 문제 풀 때마다 우리 기출문제도 기초 때 조금 풀어봤었지만 거의 그냥 자주 그냥 툭툭툭 그냥 바로 사용하는 이런 공식처럼 기억을 해주시는 게 문제 풀 때 편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 반지름이 R인 원형 트랙을 최소한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속력이 자, 최고점에서는 루트 GR 이상, 자, 중간에서는 루트 3GR, 그 다음에 입사할 때 최하점에서 속력은 루트 5GR이 되는 조건입니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속력은 다 최고점에서 스치듯이 돌아가는 조건,
수직항력이 0이라는 얘기는 우리 어떤 거였어요? 스치듯이 돌아가는 조건을 우리가 나타내 준 식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요거 다 여러분들 우리 기초 과정 때 했던 내용들이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 힘분석할 때 최하점, 최고점, 중간점 이렇게 세 군데만 분석했잖아요. 그러면 중간쯤, 그러니까 임의의 위치를 지나는 순간 작용하는 힘 분석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것 좀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자, 일단 상황은 똑같습니다. 반지름이 R이라고 하는 원형 트랙에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V1의 속력으로 지금 입사하는 상황에 해당돼요. 그래서 임의의 위치예요. 그렇죠? 임의의 위치인 자, 이곳을 지금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지나가는 순간이라고 잠깐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힘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중심으로부터 거리 R일 거고요. 자, 연직면에 대해 세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질량이 있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중력 존재합니다. 또 수직항력은 항상 접촉면의 수직 방향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수직항력 N이 자,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힘 분석할 때 특히 이제 원운동에서 중요했었던 거는 우리 운동 방향의 나란한 힘 성분과 운동 방향의 수직한 힘 성분으로 나누는 게 중요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수직항력은 운동 방향의 수직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중력,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자,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 그렇죠? 여기 mg 코사인 세타가 수직 방향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mg 사인 세타는 운동 방향의 나란한 성분의 힘에 해당되죠. 자,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똑같이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얘는 mg 코사인 세타, 얘는 우리 mg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운동방 정의식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가 존재해요. AR이라고 하는 구심 가속도. 구심 가속도는 늘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죠. 자, 그래서 AR이라고 하는 구심 가속도. 자,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AT라고 하는 접선 가속도, 접선 방향으로 자, 이렇게 우리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속도는 AR과 AT를 벡터 합성한 방향, 이 방향으로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구심력에 대한 운동방 정식은 N-mg 코사인 세타는 MAR인데 우리 AR이 뭐였어요? 구심 가속도에서 우리 R오메가 제곱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었지만 우리 어떻게도 표현해 줄 수 있었죠? 자, 우리 공식도 있었습니다. R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도 가능하죠. 그래서 구심력에 대한 운동 방정식 자,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그럼 구심 가속도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접선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그러네요. mg 사인 세타가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우리가 MAT라고 하는 접선 가속도를 여기서 또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가속도의 벡터 합성이에요. 자, 우리 가속도의 크기는 구심 가속도와 접선 가속도가 존재했을 때 자, 두 개 벡터 합성하는 거니까 AR의 제곱 플러스 AT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준 값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자, 위에서 이미 보였죠? AR 구심 가속도는 우리 R 오메가의 제곱으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AT라고 하는 접선 가속도는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G 사인 세타로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서 R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G 사인 세타의 제곱을 우리 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워준 값이 우리는 가속도. 자, 임의의 위치에 있을 때 물체의 전체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구심 가속도하고 접선 가속도를 따로따로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떤 물체가 만약에 등속 운동을 하면 등속 운동에 여러분 요 내용들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등속 원운동을 합니다. 등속 원운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고려해 주면 되냐면 구심 가속도밖에 없어요. 등속 원운동. 왜냐하면 접선 방향의 속력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등속 원운동 있죠. 부등속 원운동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근데 부등속 원운동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경우였었냐면 연직면이었어요. 연직면에서 어떤 물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부등속 원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심 가속도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속도도 반드시 접선 가속도도 같이 여러분들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출 문제를 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떤 물체가 중력, 연직면이네요. 연직면에서 늘 부등속 원운동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중력이 고려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등속 운동하지 않아요. 자, 우리 각점 A, B, C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KA, KB, KC라고 지금 문제에서 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세요.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 볼게요. 물체가 B를 지날 때 가속도의 방향, 그냥 가속도라고 물어봤죠. 자, 부등속 원운동은 반드시 가속도를 고려할 때 무슨 가속도, 구심 가속도와 반드시 접선 가속도를 고려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물체가 B에 있습니다. 그럼 물체가 B에 있으면 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 우리 중력 방향으로 우리가 뭐가 있을 거예요? 접선 가속도가 등장할 거고 원의 중심 방향으로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구심 가속도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 가속도는 두 개를 모한 값, 벡터 합성한 값, 이 가속도가 우리는 두 개의 가속도를 합한 가속도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R의 제곱 플러스 AT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씩 써주고 지금 기억은 방향만 물어봤으니까 방향은 어느 방향? 이 방향이라고 바로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기억 틀렸네요. 가속도의 방향은 중력 방향입니다. 아니죠? 중력 방향으로는 접선 가속도만 작용하고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가속도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기억은 여러분들 틀린 내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보도록 합시다. 자, B 운동의 에너지는 근데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대로 다 성립이 될 건데요. 자, 우리 C, 자, 우리 잠깐 기준점을 C로 잡읍시다. 자,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을게요.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KA에다가 무엇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mg, ER이라고 하는 우리 중력 포텐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B 위치에서는 B에서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뭐도 있어요? mg, 기준면에서부터의 높이로 항상 위치 에너지는 계산해야 되죠.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KC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이건 0이네요. 그래서 얘네 세 개.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이용하면 니은은 우리가 맞는 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니은 맞고. 자, 디귿에 자, 실의 장력의 크기는 C를 지날 때가 A를 지날 때보다 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다 구심력에 대한 운동방 정식 다시 한번 좀 연습 삼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형 트랙이었으면 우리 수직 강력 N1, N2, N3가 등장했지만 우리 실이 등장하면 장력으로 바뀌어주면 됐었어요. 그래서 T1, T2, T3 이런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물체가 C에 있을 때는 아래쪽으로 mg, 위쪽으로 장력이 TC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B에서의 장력은 TB, 중력도 당연히 있죠. A점에서의 장력을 TA라고 설정하면 A에서의 구심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TA 플러스 mg가 우리 얼마입니다? R분의 mv A의 제곱. B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TB밖에 없네요. T 표현에서 얘는 또 R분의 mv B의 제곱. C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자 TC 마이너스 mg가 등장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 R분의 mv A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 식을 세워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어디에서 제일 클 거냐면 C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속력이 제일 빠를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A의 속력이 제일 빠르고 A가 아니죠. C죠. C가 제일 빨라요. C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B에서 그 다음에 A에서의 속력이 제일 느릴 거예요. 이거 C죠. 죄송합니다. 최하점은 C예요. C.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자 요렇게 세 개의 식을 보니까 TA는 mg가 넘어가서 빼지게 되고요. TB는 뭐 이렇게 결정되고 TC는 마이너스 mg가 넘어가서 플러스가 될 거니까 우리 식만 보더라도 C에서의 장력이 가장 클 겁니다 라는 것들을 판단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디귿까지가 또 맞는 답으로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6번 니은하고 디귿을 답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간단한 문제예요.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원운동에 대한 힘 분석과 에너지 분석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문제 풀어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심 가속도와 접선 가속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